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오스 학술부장이자 안드로이드 어드밴스반 강사 한상엽입니다. 어느덧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과제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학업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늘 그랬듯 과제는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바로 리사이클러 뷰 만들기입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코딩을 시작하게 될 텐데, 오늘 진행될 부분 우선 만들어진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리스트가 이렇게 짜르륵 나오고, 제목과 내용, 그리고 삭제 버튼, 그리고 여기 작성된 시간까지 전부 나와 있는 이런 친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각각 누르면은 아래 토스트 메시지가 뜨고, 이 애드 버튼에도 우선은 토스트 메시지만 띄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리사이클러 뷰의 이론적인 개념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리사이클러 뷰가 뭔지 알아야겠죠. 리사이클러 뷰, 저는 이제 개념을 공부할 때 항상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에요. 이게 그 어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개념이 쉽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살펴보면 앞에 리사이클러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 단어가 붙어 있죠. 리사이클러, 무언가 재활용한다는 건데, 이 뭘 재활용하는 거냐면 자원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예제를 보셨듯이 원래 리스트 뷰를 사용을 했었어요. 안드로이드를 할 때 이제 같은 데이터 형식을 여러 개 나열하는 그런 뷰 중에서 리스트 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리스트 뷰의 단점이 항목이 갱신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아이템 뷰를 새로 만들어서 구성을 했어야 됐어요. 이게 좀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리사이클러 뷰라는 게 새로 나오게 되었고요. 리사이클러 뷰는 리스트 뷰와 다르게 한번 생성해 놓은 그 아이템 뷰를 지속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효율적인 앱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리사이클러 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제 어댑터, 레이아웃 매니저, 그리고 뷰 홀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리스트를 이제 각각에다가 리스트처럼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먼저 어댑터예요. 이 리사이클러 뷰에 표시될 아이템 뷰를 생성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조금 이제 보셨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다른 데이터들이고, 이게 담겨 있는 게 아이템 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데이터 리스트를 담을 아이템 뷰를 만드는 게 어댑터가 하는 일이고요. 다음은 이제 레이아웃 매니저인데, 이거는 아이템 뷰들이 리사이클러 뷰 내부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형태, 모양을 관리하는 게 바로 레이아웃 매니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레이아웃 매니저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 그리고 스태거드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 이제 각각 그냥 보시기만 해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데,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일렬로 배치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하는 게 이제 기본 옵션이고, 수평으로 하는 옵션을 추가해 주면은 수평으로도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는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차례대로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그런 레이아웃이고, 마지막으로 스태거드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는 각각의 아이템 뷰의 크기가 다른데 얘를 이제 조금 그 각자의 크기에 맞게 그냥 엇갈리게 배치를 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인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뷰 홀더예요. 뷰 홀더는 화면에 표시될 아이템 뷰를 저장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아이템 뷰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까지 합쳐진 게 이제 뷰 홀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그 그림이랑 같은 그림인데, 이 데이터들이 이제 어댑터에서 만든 그 아이템 뷰에 담겨져서 이 뷰 홀더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매니저는 이 각각의 아이템 뷰들이 어떻게 나열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사실 개념적인 것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코딩 하면서 같이 개념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할 거예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 봅시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empty activity를 선택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게 이제 메모 앱이거든요. 우리는 메모장을 만들 거예요. 이 리사이클러 뷰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름은 메모로 합시다. 간단하게. 뭐 미니멈 SDK가 21인 거 확인해 주시고, 랭귀지도 코틀린인 거 확인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피니시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시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초반 로딩 될 때까지 조금 걸리니까 잠시 기다려 줍시다. 자, 그러면 전부 다 로딩이 되었어요. 우선은 화면 구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XML 파일로 들어갑니다. 여기 액티비티 메인의 XML 파일이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헬로 월드 텍스트 뷰는 지워주시고, 여기 바로 팔레트가 있어요. 팔레트에 이제 커먼에서 리사이클러 뷰가 존재하거든요. 얘를 바로 이 레이아웃에다가 집어 넣어 줍니다. 우리는 버튼도 하나 더 필요하니까 버튼도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배치를 어떻게 하냐, 이 리사이클러 뷰 위쪽 컨스트레인트는 페런트로 맞추고요. 양쪽도 다 이 벽에다가 맞춰줍니다. 버튼도 이렇게 양쪽 맞춰주고 아래쪽까지 연결을 해줄 건데, 리사이클러 뷰의 이 아래쪽을 버튼의 위쪽에다 연결할 거예요. 버튼의 위쪽에 연결해주고, 지금 리사이클러 뷰의 이 레이아웃 높이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 버튼의 너비, 위드도 매치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넓게 펴주고, 조금 답답하니까 다 이렇게
마진을 8 dp로 8으로 값을 설정해 줄게요. 얘도 사방 전부 다 8로 그냥 간단하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사실 디자인적인 거는 아직 별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따라오시기만 해도 돼요. 아이디를 설정을 해 줄게요. 아이디는 리사이클러 메모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리사이클러 뷰는. 다음에 버튼은 버튼 애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팩터 나오면은 그대로 눌러주시고 이 버튼 텍스트를 애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리스트는 끝나요. 네, 여기 메인 화면 구성은 이게 전부예요. 생각보다 간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우리는 그 아이템 뷰를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음에 그 어댑터를 또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는 각각 이제 다른 파일로 새로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먼저 아이템 뷰부터 해볼게요. 여기 왼쪽 프로젝트 구조에서 리소스의 레이아웃 있죠? 여기서 New를 누르고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이거는 아이템 리사이클러로 붙여줄 거고요. 이름을. 다음에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부터 한번 빠르게 그냥 가볼게요. 우선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도 아이디를 붙여줄 거예요. 아이디는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이 컨테이너의 높이, 레이아웃 하이트를 120dp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 안에 들어갈 것들이 뭐가 있냐? 우리의 메모는 이제 제목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내용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그 날짜, 작성된 시간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아까 보시면은 이제 삭제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텍스트 뷰 3개 버튼 하나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 이름부터 바꿔줄게요. 아이디부터. 하나는 텍스트 타이틀, 리팩터 항상 엔터 눌러주시고, 하나는 텍스트 컨텐트 바꿔주시고, 하나는 텍스트 데이트 타임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화면 구성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를 전부 다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타이틀부터 해봅시다. 왼쪽과 위쪽으로 연결을 해줘요. 다음에 이제 버튼은 오른쪽에 붙여주시고요. 자, 버튼에 이 너비 있잖아요. 버튼 레이아웃 웨이트를 45dp로 맞춰줄 거예요. 이제 내용이 많아서 이게 길어졌으니까 버튼의 텍스트는 삭제라고 간단하게 해줄 거고요. 깜빡하고 버튼 아이디를 안 바꿔줬어요. 얘는 버튼 딜리트로 바꿔줄 겁니다. 삭제를 해주는 애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는 전부 다 바뀌었고 이제
그 화면 구성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텍스트 타이틀의 왼쪽과 위쪽 컨스트레인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 오른쪽은 버튼의 왼쪽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마진은 전부 다 간단하게 8을 줍시다. 그리고 지금 텍스트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에 이 레이아웃 위드를 매치 컨스트레인트, 너비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목이니까 조금 크기가 컸으면 좋겠어요. 글자 크기가.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 애트리뷰트 있잖아요. 이 속성을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텍스트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텍스트 사이즈가 있어요. 글자는 DP가 아니라 SP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조금 키워서 18 SP로 설정을 해주고, 다음에 이 텍스트 스타일에는 얘를 볼드로 할지 이탈릭으로 할지, 그러니까 두껍게 할지 기울이게 할지 그런 거 설정해 줄 수 있는데 두껍게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제목이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이 텍스트, 그러니까 타이틀에도 얘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 그 텍스트 속성도 타이틀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컨텐트예요. 얘에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요 위에 텍스트 타이틀이랑 저는 너비를 똑같이 맞추고 싶어요. 일단 붙여줄게요. 이 텍스트 컨텐트의 위쪽을 텍스트 타이틀의 아래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에 왼쪽은 텍스트 타이틀의 왼쪽, 오른쪽은 텍스트 타이틀의 오른쪽 제가 이렇게 연결해주고, 마찬가지로 너비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딱 달라붙고 한 줄만 나오죠. 이게 얘를 또 아래까지 조금 늘려줄 거예요. 내용을 조금 많이 담을 거니까. 일단은 그 높이도 이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해주고요. 위에는 16, 아니지, 위에는 8 만큼 띄워주고, 이제 아래쪽은 32만큼 띄워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간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조금 이 컨텐츠의 나머지 속성들 조금 건드려 줄 건데, 이 텍스트 뷰에서는 최대 몇 줄까지만 보여줄 것인가를 설정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맥스 라인스 말 그대로 최대 몇 줄까지 해줄 건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거를 2줄로 설정을 해주고, 이제 뒤에 점점점이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립 사이즈, 이거를 엔드로 맞춰줍니다. 계속 우리는 이 위쪽에 검색하는 기능 검색해서 지금 속성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한 게 이 일립 사이즈를 엔드로 맞춰준 것이고, 다음에 텍스트도 바꿔줍니다. 얘는 내용이니까 콘텐트로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속성 중에 그래비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비티가 이제 어느 쪽에 조금 치중되게 글을 보여줄 거냐 그런 뜻인데, 우리는 가운데에다가 맞춰주고 싶으니까 센터 버티컬
얘만 이제 true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위에 붙어있던 애가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짜잘한 설정들이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서 다른 설정들도 한 번씩 시도해 보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예제에서는 이 센터 버티컬로 맞추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타이틀, 컨텐트 전부 다 했고 버튼이 조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죠. 버튼의 위아래 컨스트레인트를 조절을 해줄 거예요. 버튼의 아래쪽은 컨텐트의 아래쪽 연결해주고 버튼의 위쪽은 타이틀의 위쪽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둘의 딱 중간에 오게 되는데 버튼이 조금 넓었으면 하니까 레이아웃 타이틀을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해줄게요. 여기 오른쪽 마진도 8 넣어줍시다. 그러면 조금 깔끔하게 나왔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이트 타임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데이트 타임이 뭘 할 거냐면 작성된 시간을 넣어줄 거예요. 일단 오른쪽과 아래쪽에 붙여주고 각각 마진을 8씩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에다가는 우리 수업시간 021 0503 하고 우리는 오후 6시에 수업이 되니까 이렇게 맞춰 줄게요. 어차피 이 텍스트 내용물은 나중에 다시 바꿔서 작성된 시간으로 집어 넣을 거니까 그냥 간단히 예시만 넣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구성은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 타이틀 나오고 컨텐트 나오고 시간 나오고 삭제 버튼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템 뷰의 구성을 끝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해줄 게 뭐냐? 이제 리사이클러 그 어댑터를 생성해 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여기 이 우리 액티비티가 들어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코틀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 자바의 패키지 네임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new를 하고 코틀린 파일 클래스를 눌러주고 두 번째 클래스로 해줄게요. 이름은 리사이클러 어댑터 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로 설정해 두고 엔터 눌러주시면 그쪽 화면이 나와요. 이제 이 리사이클러 어댑터는 이 리사이클러 뷰에 어댑터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게 아니라 리사이클러 뷰를 자동 완성으로 임포트를 해주고요. 점을 찍으면 이제 어댑터라는 친구가 나와요. 어댑터 해서 이제 안에 그 제네릭처럼 내용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홀더라고 일단은 쳐줄 거예요. 근데 이 빨간 줄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지금 이 홀더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저 빨간 줄만 없애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메모장을 만들고 싶으니까 메모가 저장되는 그 클래스도 만들어 줘야 돼요. 전에 이제 이론 수업할 때 데이터 클래스가 자주 쓰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터만 쳐도 그 데이터 클래스 자동 완성이 뜨고요. 이름은 메모로 해서 이제 내용물을 채워 나가 봅시다. 얘가 받는 게 몇 번째인지, 그래서 이렇게 no 넘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트형을 가질 거다, 널 허용해 줄 거니까 물음표 붙여주고, 다음에 아까 제목 있었죠? 타이틀은 스트링 타입으로, 제목 있으면 내용도 있어야겠죠? 컨텐트도 스트링 타입으로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작성된 시간이 있었잖아요. 데이트 타임 해서 얘는 long, 인트가 아니라 long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간단하게 데이터 클래스 메모라는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지금 빨간 줄들이 많아서 불안할 텐데 이거 다 없앨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댑터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 리스트를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담을 이제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줍시다. 이 뮤터블 리스트 오브가 코틀린에서 쓰이는 그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메모의 형태로 이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 타입의 리스트를 생성을 해주고, 여기서 컨트롤 I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들을 이제 필수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3개 다 선택을 해주고 3개 다 선택해서 OK를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앞에 붙어있던 빨간 줄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의 기본적으로 이 3가지는 무조건 구현이 되어야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금 거 단축키 컨트롤 I를 눌렀고요. 거기에서 전부 다 선택해서 OK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함수 3개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제 밖에 만들어둔 클래스를 안에다가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 빨간 줄이 뜨는데 이거 Alt 엔터 눌러서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 점 홀더로 나오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줄 안 없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생성자 잘못 이거 설정을 안 해줘서 그런 거고요. 이제 홀더 클래스를 조금 제대로 건드려 볼게요. 얘가 받는 건 이제 아이템 뷰 라는 뷰 형태 뷰 클래스로 이제 아이템 뷰라는 이름을 이제 인자로 받을 거고요. 아까 리사이클러 뷰의 구성 요소로 뷰 홀더가 있다고 했죠. 이 뷰 홀더를 아이템 뷰를 받아서 쓰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에 빨간 줄 전부 다 없어졌고요. 이제 맘 놓고 마저 코딩을 해봅시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뷰 형태로 인자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레이아웃이 코드로 변환되면 그거는 이제 뷰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 보시면 이 레이아웃을 우리가 갖다 쓰고 싶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뷰로 받아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홀더 클래스에는 뭔가 좀 더 이것저것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우선은 이 세 가지 함수를 완성을 해 봅시다. 투두는 지워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애를 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사용을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XML 파일을 직접 그 클래스로 변환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페런트의 컨텍스트를 받아와서 점을 찍고 inflate, 그래서 어떤 애를 이제 받아올 건지 r.layout. 이제 item recycler 라는 XML 파일을 우리가 이용을 할 거라서요. 얘가 지금 인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리사이클러 뒤에다가 parent 하고 false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여기 홀더를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return 홀더에다가 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onCreate view 홀더는 전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get item count는 정말 간단해요. 전부 다 지워주시고, 여기는 그냥 return 이제 우리 리스트 데이터 있죠? 이거의 사이즈 해주면 돼요.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그런 함수니까. 다음에 이제 onBind view 홀더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onBind view 홀더에서는 이제 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데이터랑 이제 아이템 뷰랑. 그래서 여기서 해줘야 될 건 메모를 받아와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리스트 데이터에서 전부 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보면 포지션이 있죠? 몇 번째 데이터인지 하나 그거를 받아와서 이제 홀더.set 메모 이렇게 그 메모 데이터 클래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보면은 set memo라는 함수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홀더 클래스에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set memo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저 아이템 리사이클러 여기 여기 있는 이제 이 타이틀, 콘텐트 그리고 시간에다가 이제 메모에 그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여기다 집어 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텍스트 타이틀 전부 다 이 저
텍스트 뷰랑 우리가 여기서 쓸 거랑 전부 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item view find view by id 그 안에 들어갈 거는 텍스트 뷰예요. 텍스트 뷰 자동 완성해서 임포트 되게 해주고 이제 id를 이용해서 찾아야겠죠. r.id 텍스트 타이틀 연결해 주고요. 이거 똑같이 이제 컨텐트랑 데이트 타임까지 해줄게요. id 텍스트 뷰 텍스트 컨텐트 텍스트 뷰로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데이트 타임까지 연결해주고 얘네를 여기 셋 메모 안에서 쓰려고 지금 이렇게 해준 거예요. 텍스트 뷰니까 이제 텍스트 타이틀 텍스트 해서 넣어주면은 바로 그 안에 텍스트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걸 넣어줄 거냐, 우리가 메모를 지금 인자로 받아오죠. 이 메모에 들어있는 아까 밑에 보이듯이 메모는 타이틀, 컨텐츠, 데이트, 타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의 타이틀을 이제 저 텍스트 뷰에다가 집어 넣어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컨텐츠의 텍스트에도 메모의 컨텐츠를 집어 넣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데이트 타임은 그 간단히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SDF라는 제 상수를 쓸 거예요. 이게 simple date format 이거 위에 있는 거 바로 이제 자동 완성해 주시면 되고, 자바로 적혀 있는 거 얘가 어떤 걸 해주는 거냐면 이제 그 시간 값이 그냥 롱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시간 2자리, 그 시랑 분 2자리씩 먹으니까 y 이렇게 연도랑 뭐 몇 번째 달인지 오늘 며칠인지 해주고 현재 시간, hour랑 minute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그 날짜 포맷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데이트 타임에다가 넣어줘야겠죠. 이거 우리 표현식 쓰는 방법 기억해 주세요. 자주 쓸 거니까 sdf 이제 format에다가 메모에 데이트 타임 메모가 저장된 시간, 이게 롱 값이지만 이렇게 집어 넣어 주면은 위에 여기서 보이는 대로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이 셋 메모를 통해서 그 이제 저 레이아웃에 있는 요소들이랑 실제 데이터 값들을 연결을 해 준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면 이 어댑터에서 할 일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가서 코드를 조금 작성을 해 줄 거예요. 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해줘야 할 일은 일단 우리가 지금 데이터 리스트가 없잖아요. 아직 그 DB를 가지고 있는 앱도 아니고 지금 만들고 있는 예제가.
그래서 더미 데이터를 그냥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할 게 그 실제 DB를 가지고 이제 DB를 이 앱에다 적용을 해서 그 껐다 켜도 같은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이 더미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잘 리사이클러 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우선은 더미 데이터를 만드는 함수를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make 더미 데이터라는 함수를 그냥 빠르게 만들 거예요. 별 내용은 없고 그냥 반환형이 이제 메모를 담은 뮤터블 리스트니까 이걸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내부에는 이제 상수가 하나 쓰입니다. 메모 타입의 뮤터블 리스트고 뮤터블 리스트 오브로 그냥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단히 포문을 이용해서 10개만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도 하는 게 별거 없어요. 타이틀은 그냥 스트링 형태였으니까 몇 번째인지 확인할 수 있게 표현식 쓰는 거 계속 사용해 줄 거고요. 이렇게 내용도 몇 번째 내용인지 해줄 거고요. 뭐 이거는 자유롭게 적어 주셔도 돼요. 그냥 몇 번째인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시간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현재 시간을 이제 설정을 할 때는 시스템 이제 current time 밀리스 이거를 이용해 주면은 이제 그 기기의 현재 시간으로 값이 들어가요. 이 데이터 타입은 long 타입이고 이거 변환해 주는 건 아까 이제 set 메모에서 그 simple date 포맷으로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메모 형태로 생성을 해줘야겠죠. 아까 데이터 클래스에 메모가 받는 게 3가지가 있었어요. 아니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몇 번째인지 받고, 그 다음에 제목 받고, 내용 받고, 현재 시간 받고,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메모를 아까 데이터 뮤터블 리스트로 만들었죠. 이따가 add로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리턴 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더미 데이터를 만드는 함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러 뷰로 연결을 해줄 건데 뭐가 필요하냐? 일단 어댑터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 객체 생성을 해줍니다. 어댑터,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 이 클래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댑터 생성해 주고 일단 리사이클러 뷰랑 버튼이 있었죠. 메인에 리사이클러 뷰랑 버튼도 전부 다 써야 하니까 그 find view by id로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 완성을 해줘야지 임포트가 같이 되고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빨간 줄 뜨는 거는
임포트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점 항상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고요. 버튼 add까지 연결해 줬어요.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 어댑터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담을 리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두었잖아요. 또 이제 뮤터블 리스트 형태였는데 우리는 지금 저 make dummy 데이터로 그 리스트 임의로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데이터 리스트를. 그래서 make dummy 데이터를 이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10개의 메모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여기 리스트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이 리사이클러 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어댑터를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어댑터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준 어댑터로 할당을 해주는 게 되고요. 또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 해줘야 되는 게 아까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레이아웃 매니저가 있었죠. 레이아웃 매니저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여기 바로 나오죠. 이거 디스로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었고 어댑터도 만들었고 이 리사이클러 뷰의 각각의 아이템 뷰들이 이제 버티컬하게 나오게 만든 거예요. 이걸로 리사이클러 뷰는 전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버튼 애드에 set on click listener를 만들어 줄 건데 우리 토스트 메시지 많이 썼잖아요. 토스트 자동 완성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this 컨텍스트는 this를 넣어주시고 그냥 만들었다고 이제 add 버튼이라는 그 메시지를 띄우게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제 빌드가 완료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제목, 첫 번째 내용 하고 이제 애드 버튼에다가 토스트 메시지를 추가를 했었죠. 이러면 간단히 이제 리사이클러 뷰가 완성이 된 거고, 근데 메모를 이제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건 여기 아래 애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메모를 수정하고 싶으면 이 메모를 눌러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아이템 뷰에 클릭했을 때 쓸 수 있는 각 아이템 뷰에 set on click listener를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진짜 별거 없고요. 몇 줄만 추가해 주면 돼요. 다시 리사이클러 어댑터로 갑니다. 그래서 홀더 클래스 안에서 작성을 해줄 건데요. 이 미리 초기화 해주는 init을 이용을 해줄 건데 아이템 뷰가 이제 각각을 뜻하는 각각의 아이템을 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에서 set on click listener를 만들어 주면은 그냥 각 아이템을 눌렀을 때 어떤 이제 행동을 할지 여기서 작성해 주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이 이 토스트를 자동 완성해서 이용할 건데, 여기는 이제 디스가 안 먹혀요. 얘는 액티비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냐, 아이템 뷰에 콘텍스트를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빨간 줄 없이 잘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된 아이템, 텍스트 눌렀을 때 몇 번째 걸 눌렀는지 그 제목을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가져와서 이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줄 겁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이 코드를 추가해 주면은 다시 실행을 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각 아이템을 눌렀을 때 그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빌드 전부 다 됐고 아까랑 같은 화면이지만 이제는 이걸 누르면 클릭된 아이템 어떤 앤지 다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수업입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서 제 이메일 있잖아요. 과제 항상 제출하는 그 이메일, 거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어떤 화면을 캡처해야 하는지는 제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메일 다시 한번 적어 놨고요. 4장 캡처해서 보내주면 돼요. 맨 위랑 맨 아래랑 다음에 그 아이템을 클릭해서 이게 몇 번째 걸 누른 건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다음에 버튼도 이렇게 set on click list는 만들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토스트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과제까지 해서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양이 좀 더 많아져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건드릴 거고 작성해야 할 코드도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업보다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물어봐 주시고요. 다만 이제 이메일로 보내게 되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카톡으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